미국의 인종 문화 정체성 발달 모델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자, 이건 백인들이 만든 거예요. 백인들은 뭔데요? 주류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중간에서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랬을 때 그들은 백인이 아닌, 백인의 자녀가 아닌 그런 모든 이민자의 자녀나 그 다음에 이민자, 그들은 주류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들을 다문화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그 다문화권 아이들이 어떻게 이 심리적 발달을 이루어내는지 요거를 조사를 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5세, 2세가 자기는 뭐라고요? 아메리칸인 줄 알고 살아나간다고요. 미국 사람인 줄 알고 살아나가는데 보니까 미국 사람이 이런 이론을 발표하면서 보니까 벌써 타자화하는 거예요. 자, 어떤 심리적 단계를 거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는요, 자, 순응이라 그래요. 순응. 주류 문화의 관습과 가치관을 완전히 포용합니다. 자기가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자신의 문화를 거부하고 그다음에 폄하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 자신의 문화는 뭔데요? 자신의 문화. 이민자들이 가지고 온 문화예요. 그죠? 예. 그다음에 자기가 코리안이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어떤 면에서 부끄러워한다는 겁니다. 미국 안에서. 그러면서 자신의 문화 집단 안에 대한 그 낮은 자존감을 나타낸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근데 나중에 어떻게 변천하나 한번 보세요. 그러다가 부조화를 이뤄요. 이게 왜 부조화가 이랬냐면은 사회의 모순을 발견합니다. 내가 미국 사람인 줄 알고 살아나가는데 그게 아니라 사회에서 자기를 배척하더라는 거예요. 예, 사회에서 자기를 거부하더라는 거죠. 인종차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그 주류 사회의 어떤 텃세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회적 제도가 아직 다문화 사회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부작용일 수도 있고요. 이러면서 주류 문화와 자신의 문화 사이에서 모순을 발견합니다. 이게 왜 이러지? 난 미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인종주의와 차별을 느끼면서 1단계에 자기가 아메리칸이라고 생각하던 그런 생각에 의문을 가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점진적으로 혼동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때 잘 잡아줘야 돼요. 이때 잡아주지 않으면요, 아이들이 굉장히 삐뚤어 나가가지고, 여러분 조승희 사건 아시죠? 조승희 사건. 그냥 캠퍼스에서 총기 난사. 그 이민자의 어떤 사실은 이민자의 어떤 그런 자녀들에 대한 문제라고 하지만 무슨 문제인지 그냥 적응을 잘 못했나 보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많은 그 심리적인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 많은 큰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것이 이게 정체성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항과 몰입입니다. 저항과 몰입. 자신의 문화의 관습과 가치관들을 수용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한국 것을 좋아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하면서 주류 문화를 이렇게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뭐야 이거? 난 미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미국이 나를 거부해. 나도 거부할 거야. 이런 식으로 주류 문화를 거부하죠. 그 다음에 주류 문화에 의해서 자신의 문화가 차별당하는 것을 저항하죠. 그러면서 죄책감도 생기고요, 수치감도 생기고요, 의심 등이 나타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이때 잘 잡아줘야 된다 그랬어요. 부끄러웠던 자신의 문화에 대해서 자긍심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자긍심이 생겨난다는 것. 이따가도 하겠지만 이때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한국 문화에 대한 어떤 그런 교육. 요즘은요, 좋은 게 한류 때문에 참 많이 1.5세, 2세들이 건강해요. 왜냐면 한국 문화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거든요. 근데 이전에는 한국 그러면 한국이 어디야 그리고 어디 조금 6.25나 기억하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류 문화에 이렇게 배척받는 어떤 그런 문화권에서 내가 왔어. 그러니까 그 수치감 때문에 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그 결국에는 교회들이, 한인 교회들이 미국 내에서도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한국어 언어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언어 교육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문화에 대한 어떤 그런 자부심을 갖게 하고, 역사 교육을 시키고, 이러면서 이제 결국은 문화에 대해서 자긍심이 생겨나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요 4단계는요, 요 4단계는 뭐냐면은 내면 성찰이에요. 내면 성찰.
3단계의 감정이 내가 막 저항하고 몰입하고 막 주류 사회를 막 미워했죠. 이런 것들은 자신의 자아 정체성을 방해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류 문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판적이지만 이러한 부정적 인식이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문화에 대해서 객관적인 모습이 되려고 노력하고 또 주류 문화와 자신의 문화의 가치를 통합하려는 어떤 그런 노력이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제 단계를 거쳐서요, 결국은 이제 통합적 자각, 이것이 이제 가장 건강한 상태예요. 건강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코리안 아메리칸의 예를 제가 들어서 설명드린다고 그랬어요. 주류 문화와 자신의 문화 모두에서 고유한 특징을 찾아서 이해하고요. 서로의 어떤 장점을 찾습니다. 서로의 문화에서 갈등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서 취할 것과 취하지 않을 것을 판단해내고요. 자, 좀 더 큰 사회 일원으로 자신을 생각하는 그런 단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미국 사람들은 미국 문화밖에 모르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영어밖에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코리안 아메리칸이다. 그러면 코리안 아메리칸은 영어도 잘하죠. 한국말도 잘하죠. 미국 문화에도 굉장히 익숙하죠. 한국 문화에도 익숙하죠. 그래서 요즘 글로벌리제이션이 되면서 이제 세계화에 맞는 어떤 인재형으로 이제 본인을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교육이에요. 정체성 교육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교회들이요, 이 한국 학교를 두고 이민교회들이 굉장히 1.5세, 2세들한테 투자를 많이 해요. 한국 교육 시키고 역사 교육 시키고 막 이러면서 그들이 이제 결국은 아메리칸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럼 그들은 뭐예요? 아메리칸이 아니면 뭘까요? 그럼 코리안일까요? 코리안도 아니에요. 코리안도 아닙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코리안 아메리칸이거든요. 근데 이것은요, 문화적인 정체성에서 말할 때 그래요. 문화적인 정체성. 자, 우리가 요 이제 미국에는 이제 이런 이론들이 다 나와 있어요. 이제 뱅크라는 사람은 뭐냐면은 결국 그 정체성에서 가장 핵심에 있는 고갱이 들어있는 것이 자아 정체성이고, 그다음 특별히 다문화 상황에서는 그 다음에 자기를 그 자아를 싸고 있는 것이 문화 정체성이라고 봅니다. 문화 정체성. 그 다음에 문화 정체성을 싸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국가 정체성이에요. 국가 정체성을 싸고 있는 것이 세계 시민 정체성입니다. 내가 세계의 일원으로, 내가 글로벌 시티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체성을 입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시면 가장 그 코리안 아메리칸에게 있어서 건강한 정체성은 신앙 정체성을 일단 제외하고요. 문화 정체성이 내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는 거죠.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랬을 때 나의 시티즌십은 어디 있어요? 내 국가는 어디예요? 아메리칸인 거예요. 그때 가서는 아메리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더 나아가서 이 세계에 많은 우리가 이 시대가 감당해야 될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 문제와 그죠?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어느 나라가 담당해야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이 지구인으로서 세계인이 함께 이 이슈를 감당해야 될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인이라는 의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이기적인 그러한 모습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장 이상적인 어떤 그런 정체성의 단계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이제 우리 그 다문화 상황에 적용을 하자면 결국은 그래요. 여러 가지 이제 그 문화권에서 온 아이들이 무조건 코리안이다 그게 아니라 문화 정체성은요, 엄마가 타문화든지 아빠가 다문화든지 간에 그 정체성을 이 두 가지 바이컬처럴 그 정체성을 다 가지게 그 이점을 나는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뭐라 그럴까 베네피셜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국가는 뭐예요? 한국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우리가 아무리 한국인 우리가 주장해도 할 수 없고 이건 국가가 같이 나가야 돼요. 국가가
한국인이란 누구인가 하는 그 범위와 그 규정을 국가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된다 그랬는데 그걸 거쳐서 빨리 국민이라는 어떤 범주를 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육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 선교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데 국가는 여전히 국민들의 의식 속에서 차별하고 뭐 조금만 얼굴 색깔이 달라도 말이 조금 익숙지 못해도 막 차별하고 이런 상황에서 너는 한국인이야 아무리 교회에서 가르쳐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예.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가 먼저 앞질러서 그런 사회의 어떤 그런 선두 역할을 길잡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이슈들을 계속해서 화두를 던져줘야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한국의 다문화 청소년들의 정체성 문제, 여기 이제 잘 보시면 아이들의 얼굴 색깔이 다 달라요. 예, 애들이 한국인이죠. 네, 한국인이에요. 국가는 한국인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화 정체성은 bicultural, 이중 문화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들을 교육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보시면요, 교육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따가 많은 그 훌륭하신 분들이 또한 발제를 하시리라 생각합니다만, 다문화 가정 취학률을 보면은요, 자, 전체 취학률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 몇 년 됐습니다. 이제 2, 3년 정도 됐는데 98.6%예요. 그런데 다문화 가정은 초등학교 입학률이 78.2%밖에 안 돼요. 자, 중학교는요, 전체 평균이 96%예요. 그렇지만 다문화 가정의 취학률은요, 56%밖에 안 돼요. 고등학교 한번 보실까요? 고등학교는 더 심각합니다. 고등학교는 92.6%가 취학률인데 고등학교 취학률이 35.3%입니다. 이 아이들 어디 갈까요? 이 아이들이 어디 갈까요? 그런데 그나마 학교를 간 아이들도, 자, 이건 중도 탈락률이에요. 자, 일반 가정 자녀하고 다문화 가정 자녀하고 비교를 했는데요.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자, 엄청나게 다문화 가정이 드랍률이, 그러니까는 그 중도 탈락률이 높죠. 15.4%인데요. 중학생은 39, 거의 40%고요. 그나마 아까 30% 아이들이 그 나이 때 취학을 했는데 그 30% 아이들 중에서 70%가 중간에 탈락을 한다는 것입니다. 70%가. 이 아이들은 어디 갈까요? 이 아이들이 왜 그만둔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따돌리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따돌림의 이유가 엄마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또 의사소통이 잘 안 돼서 특별한 이유가 없대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게 16%나 돼요. 태도와 행동이 달라서, 외모가 달라서, 기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마음 붙일 데도 없고, 그 다음에 이 청소년들이 특별히 정체성 문제로 위기를 가질 때 붙잡아 줄 사람은 더더욱이 없고, 이 사회는 아직 그 다문화에 대한 개념과 정책이 없고, 이랬을 때 그 사각지대 안에서 정말로 좌절하고 포기하고 꿈을 꾸지 못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차원에서는 특별히 정체성 차원에서 제가 다루고자 합니다. 아까 가장 중요한 그 문화 정체성, 인종 정체성, 국가 정체성 있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게 자아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죠. 이것은 세계관과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세계관. 많은 세계관들이 있어요. 자, 이 세계의 근본적 구성에 대해서 우리가 견지하고 있는 일련의 전제들, 세계관. 그러니까 그 세계관에 의해서 내 자아 정체성이 사실은 나는 누구다라는 것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장 우리 어떤 그 자아에 영향을 미치는 이데올로기라고 할까요? 사상이라고 할까요? 가장 밀접하게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 종교입니다. 그런데 어떤 종교도 우리 인간의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없어요. 우리 인간이 어디로 갈까? 죽으면 어디로 갈까? 해탈을 할까? 아니면 윤회를 할까? 이후에 어떤 그 세계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이 일반적인 종교의 세계관이지만, 내가 왜 나왔는지, 왜 태어났는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종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기독교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지으셨대잖아요. 자, 시편 139편 14절에 보면은
예, 개역 개정으로 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예.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단일 문화든 다문화든 뭐 코리안 아메리칸이든 뭐 차이니즈 아메리칸이든 차이니즈 코리안이든지 뭐 상관없이 인간에 대해서 기본적인 그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해 줄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 자아가 가장 기초적인 이 자아 정체성이 중간에 꽉 들어차면은요, 그 다음 정체성은 흔들려도요 극복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신앙 정체성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으면요, 속이 물러 터져가지고 그 다음 정체성도 붙질 않아요. 형성되지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신앙 정체성 교육입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청소년들에게 특별히 가르쳐야 될 기독교 교육의 과제이고, 특별히 다문화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이중문화 정체성 교육이에요. 아까 그 다음에 싸고 있는 것이 문화 정체성, 그 다음에 국민 정체성이라고 했죠. 예, 그러니까 문화 정체성이 먼저 자리매김돼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은요, 특별히 자기네들이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어떤 그런 문화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해야 돼요. 예, 자랑스럽게. 그 선교학에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선교학에서 선교학을 가르치는데 선교 가는 사람만 선교학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예. 선교를 보내는 사람, 선교하고 돈 붙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선교 후원자. 이 사람들이 사실은 선교학을 공부해야 돼요. 그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다문화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다문화 교육이요, 이주자 자녀들만 그 다문화 교육을 시킨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 단일 문화권에서 이 홍익인간 있잖아요. 이 단군의 자손, 이것을 우리가 이 다문화 교육에 의해서 공존하고 함께 이 사회를, 이 시대를 어떻게 함께 공존하며 나갈까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우리도, 내국인들도 같이 이 다문화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의식이 변하지 않는 한, 우리의 의식이 어떤 국민적인 합의에서 국민과 어떤 우리 문화에 대한 어떤 그런 규정을 정확히 하지 않지 않는 한, 우리 의식이 남아있는 한 아무리 의도적인 교육을 시킨다 해도 그 교육이 먹히지가 않습니다. 교육 안에서 하면 뭐예요? 밖에 나가면 그 사회의 모든 그 이미지가 그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편견들이 다 투영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문화 교육은 우리 한국인들도 이 시대에 같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러한 요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 정체성을 그 두 가지, 세 가지 문화의 그 다문화 정체성을 건강하게 입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 정체성, 난 이제 코리안이다라는 국민 정체성을 그 다음에 가지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문화 정체성 교육이 반드시 선교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 보십시오. 크리스찬,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의 이제 미국이 예를 든 것입니다.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는 문화 정체성. 요것이 인테그레이션, 서로 통합한다는 것이죠. 신앙 정체성과 문화 정체성이 서로 통합해서 기독교 교육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고 그런 교육 계획들, 커리큘럼들을 만들어서 교육해야 되는 과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 시민 정체성 교육이에요. 이거는 이미 선진국에서는 뭐 다문화든 아니든 이 교육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요, 우리끼리 너무 강해요. 우리가 남이가, 그죠?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가 너무 강해가지고 그냥 상부상조 둘의 항해한 뭐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이게 아시아인으로서의 의식이 별로 없고요. 세계인이다라는 의식은 더 없습니다. 굉장히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 일어나는 것은 막 근무와서 IMF 나라 살리고 이래도 바깥에서 무슨 일이 있다, 세계적인 이슈가 있다 그랬을 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 일이 아니거든요. 요거는 벌써 이 글로벌 시대에 우리가 OECD 어떤 그런 선진국에 올라서 어떤 그런 나라로서 아주 의식이 결격사유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세계 시민 정체성 교육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글로벌 시티즌이라는 어떤 그런 정체성이 내가 이 세계인으로서 어떻게 기여할까 했을 때 보세요. 내가 어떻게 기여했을까 했을 때, 자, 크리스찬이죠. 그 다음에 이중문화 정체성 가졌죠. 그래서 나는 또 그러면서 이 국민은 한국 국민이에요. 자랑스러운. 그러면서 세계의 어떤 그런 시민으로서 내가 기여할 그런 일들을 찾아 나가면서 그런 인재들을 키울 때 사실 인재들은요 다문화 가정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이 모노컬처보다 이 세계화 시대에 가장 부합한 인재들은 사실 다문화 가정의 인재들이에요.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거든요. 그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냐에 따라서 그들의 어떻게 정체성을 우리 사회가 그들을 밀어주고 그들을 잡아주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말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정말 주제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이번 포럼의 주제가 이주 배경 자녀와 우리의 미래. 글로벌 인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다문화 가정에서 나오도록 돼 있어요. 어쩌면 우리의 미래가 그들 안에 담보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교육적인 그런 많은 기여가 있어야 되고요. 특별히 이 정체성 문제는 사회의 문제, 또 더 나아가 어떤 교회의 문제. 그런 문제로 우리가 다루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